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콩팥이 조용히 망가져가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 환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95%가 본인이 환자인 줄도 모른 채 신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들이 당신의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신장만을 연구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김지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제가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은 너무 늦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68세 이영수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인은 0.7에서 1.2 사이인데 2.02 넘으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4.02 넘으면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4.2라는 수치는 신장이 제 역할의 80% 이상을 잃어버린 말 그대로 투석 직전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어르신이 건강하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하셨던 바로 그 습관들이 콩팥을 망가뜨린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빈속 커피, 구수하고 짠 국물, 물 마시기를 미루는 습관, 그리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무리한 단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30년 동안 어르신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검증한 방법으로 어르신의 아침 습관을 바꿔드렸더니 단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4.2에서 2.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아침 루틴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치명적 습관을 정확히 알고 즉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투석 없이도 건강한 신장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영수 어르신처럼 3개월 내에 신장 수치 개선 효과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것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는 신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혹시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봄날 같은 노후 채널은 30년차 전문의가 직접 검증한 건강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내용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영수 어르신의 콩팥을 망가뜨린 첫 번째 습관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그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습관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서 커피포트 스위치를 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빈속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었어요. 커피 한 잔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어르신의 소중한 콩팥을 30년 동안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빈속에 마시는 커피가 왜 콩팥에 치명적일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몸은 8시간 이상 금식 상태였기 때문에 혈당이 낮고 위산 분비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카페인은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특히 빈속에 들어간 카페인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20에서 30mHg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둘째, 빈속 커피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합니다. 아침에는 원래 코르티솔 분비가 높은 시간인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 과도한 코르티솔은 신장의 혈류량을 줄이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에 과부하를 걸립니다. 셋째,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과도하게 배출시킵니다. 특히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면 신장 결석이 만들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미국 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률이 40%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영수 어르신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빈속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하루가 어르신의 신장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켰고 결국 크레아티닌 4점이라는 무서운 수치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식후 30분 커피 원칙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최소 30분 후에 커피를 드세요. 음식이 위를 보호해주고 카페인의 급격한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영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시면서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습관입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8시간 동안 탈수 상태였던 몸에 수분을 보충하고 신장 기능을 부드럽게 깨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2잔 이하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에 마셔도 하루 4에서 5잔씩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최대 2잔, 그것도 오후 2시 이전에 마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늦은 시간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서 신장 회복 시간을 빼앗거든요. 네 번째는 충분한 물 보충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그 이후에 물을 더 많이 마셔주세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야 신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이영수 어르신은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4.2에서 3.1로 떨어졌고 혈압도 150에 95에서 135에 85로 안정되었어요. 선생님, 커피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빈속 커피만 조심한다고 해서 신장이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콩팥을 망가뜨린 두 번째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면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그 뜨끈하고 구수한 것 말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한국인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해장국.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이영수 어르신도 평생 아침마다 국물 없는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으셨어요. 밥은 국물이랑 먹어야 제맛이지. 마른 반찬만으로 어떻게 밥을 먹어? 어르신이 말씀하시며 김치찌개 국물을 후루룩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짠 국물이 어르신의 콩팥을 30년 동안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식탁에 국물 요리가 없으면 무언가 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짠 국물이 신장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요.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늘어난 혈액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마치 정수기 필터에 물을 과도하게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러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가 손상되고 결국 제 기능을 잃게 되죠.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W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5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끼 국물 요리로 섭취하는 나트륨이 이미 5에서 7g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기호 권장량의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져요. 이영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을 한 그릇씩 드시면서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죠. 과도한 나트륨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단백뇨를 유발하는 거예요. 신장이 손상되면 원래 걸러내지 말아야 할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뇨가 샘나왔었거든요. 이는 신장 필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이 국물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건더기 위주로 먹기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최소화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같은 김치찌개라도 국물을 반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5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이영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시면서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 조미료 활용하기입니다. 말린 버섯, 멸치, 다시마, 마른 새우로 우린 육수는 짜지 않아도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어르신도 처음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셨지만 직접 드셔보시고는 이게 더 구수하네 놀라워하셨어요. 세 번째는 식초와 향신료 활용입니다. 나트륨 없이도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식초 몇 방울, 후추, 마늘, 생강 등을 활용하면 짜지 않아도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네 번째는 외식할 때 싱겁게 주문하기입니다. 싱겁게 해주세요. 당당히 말씀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흔쾌히 응해주십니다. 이영수 어르신은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150에 95에서 135에 80으로 떨어졌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도 3에서 1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짠맛에 길들여진 혀가 변한 거죠.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빈속 커피와 짠 국물만 조심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콩팥을 공격한 3번째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습관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바로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습관 말입니다. 바로 물 마시기를 자꾸 미루는 습관입니다. 물? 나중에 마셔야지. 지금은 바빠서. 목 안 마른데 굳이?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물 한 잔 제대로 안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물은 목 마를 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며 하루에 물을 2~3잔 정도밖에 안 드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물 마시는 걸 깜빡하셨죠.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어르신의 콩팥을 바싹 말려가며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물 마시는 걸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진 후이거든요. 탈수가 신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은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을 제거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해요. 하루에 신장이 걸러내는 혈액량이 무려 180리터입니다. 이 중에서 99%는 다시 재흡수하고 1에서 2리터 정도만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된장을 거름망으로 걸러내려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을 억지로 걸러내려면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결국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손상되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탈수 상태에서 신장 결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칼슘, 수산염, 요산 같은 물질들이 결정화되어 돌처럼 굳어져요. 한번 생긴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2리터 미만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기능이 20% 이상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영수 어르신도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안 됐거든요. 30년 동안 이런 만성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서 신장이 서서히 망가진 거였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8시간 이상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에 있어요. 이때 물 대신 커피부터 마시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탈수가 더욱 심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을 지키는 수분 보충의 첫 번째 원칙은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이영수 어르신도 이 습관을 들이시면서부터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마시기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몸이 물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병 항상 가까이 두기 습관입니다. 책상 위, 소파 옆, 침대맡에 항상 물병을 준비해 두세요. 보이는 곳에 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거든요. 이영수 어르신도 집안 곳곳에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 외출할 때도 항상 물통을 챙기시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운동 전후 수분 보충입니다. 운동하면 땀으로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운동 전에 미리 물을 마시고 운동 후에도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 음료 후 물 추가입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셨다면 그 이후에 물을 더 많이 마셔주세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영수 어르신은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1리터에서 2.5리터로 늘리신 지 2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4.2에서 3.4로 떨어졌어요. 소변 색깔도 진한 노란색에서 맑은 연노란색으로 변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서 불편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콩팥을 공격한 마지막 4번째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건 정말 의외의 습관인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신장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위해 시작한 부적절한 단식 습관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던데 아침 걸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다면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영수 어르신도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16대 8단식이라고 해서 16시간은 굶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이었는데 주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TV에서 단식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체중도 줄고 좋은 것 같았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었어요. 부적절한 단식이 신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케톤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과도하게 생성될 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무리하게 장시간 단식을 하면 케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이를 케토산증이라고 하는데 신장에는 치명적이에요. 산성화된 혈액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 신장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마치 산성 용액을 계속 중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신장이 과로에 지쳐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단식 중에 발생하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오랜 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이 부족해져요. 특히 칼륨이 부족하면 신장의 정기적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장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영국 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무리한 단식을 할 경우 신장 기능이 평균 15% 이상 저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영수 어르신도 3년간 지속한 부적절한 단식이 이미 손상된 신장에 마지막 치명타를 가한 것 같았어요. 어르신의 경우 아침을 거르는 16시간 단식을 하면서 수분 섭취도 함께 줄어들었거든요. 단식 중에도 물은 마셔야 하는데 배고픈데 물까지 마시면 더 힘들어져요. 라며 물도 같이 제안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는 단식을 절대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시니어는 아침을 절대 거르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요. 이때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면 더욱 위험해요. 두 번째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입니다. 단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절대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단식 중에도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입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최소 2리터 이상, 그리고 전해질 보충을 위해 무염 야채 국물이나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으로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16시간 단식을 하지 마시고 12시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즉시 중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단식보다는 건강한 식단 조절입니다. 무리한 단식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양질의 음식을 적당량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이영수 어르신은 제 권유로 무리한 단식을 중단하고 규칙적인 식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저염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셨어요. 단식을 중단한 지 1개월 후 어르신의 혈액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케톤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해질 균형도 회복되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도 3.4에서 2.8로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식을 멈추면 다시 살이 찔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몸이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좋아져서 너무 기뻐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어르신의 콩팥을 망가뜨린 4가지 치명적인 아침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빈속 커피, 짠 국물, 탈수, 그리고 부적절한 단식까지. 하지만 이 모든 습관을 바꾼 이영수 어르신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신장을 살리는 황금 루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영수 어르신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와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신장을 살리는 황금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영수 어르신이 4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모두 바꾸신 지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2에서 1.8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된 겁니다. 혈압도 150에 95에서 125에 80으로 완전히 안정되었고 단백뇨도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꿈 같아요. 투석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매주 등산을 즐기시고 손자들과 뛰어놀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그럼 이영수 어르신이 실천한 신장 살리는 황금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8시간 탈수 상태였던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드시고 식후 30분 후에 커피를 마십니다. 하루 최대 2잔까지만요. 세 번째,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천연 조미료와 식초를 활용해 나트륨을 줄입니다. 네 번째, 하루 2.5리터 이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십니다. 다섯 번째, 무리한 단식은 피하고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영수 어르신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본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신장 건강 수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체중, 혈압, 수분 섭취량, 소변 색깔을 간단히 기록하는 거예요. 특히 소변 색깔은 신장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 부족, 맑은 연노란색이면 적정 수준입니다. 어르신은 이 수첩 덕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수첩이 제 건강 지킴이에요. 라고 하시며 정말 소중히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알려졌지만, 이영수 어르신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후 30분 커피, 건더기 위주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봄날 같은 노후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30년차 전문의가 직접 검증한 건강 정보만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혹시 현재 신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 시작. 이런 다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영수 어르신처럼 투석 직전에서도 기적 같은 회복이 가능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신장, 행복한 인생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0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김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